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는 굉장히 특별한 한 주죠. 트럼프 2기 정권이 들어서게 되고, 아마 그에 따른 상당한 어떤 여파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 외로 또 적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많은 정책들을 예고를 해왔기 때문에 아마 또 충격이 조금 오히려 적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우리 시장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시간이 답이다. 정답은 정해져 있는데 시간이 답이다 말씀드렸고, 우리 2025년 연초부터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트럼프 취임식 그 이후에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자, 그걸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주간 지난주 성적을 보면 셋째 주가 되는 거죠. 첫째 주는 물론 거래일 수가 적었지만은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우리 증시가 가장 강했다고 볼 수 있고, 자, 3주차 지난주에는 우리 증시 좀 쉬어가는 와중에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쉬었던 미증시가 오히려 또 강세를 보이는, 지난주는 일본만 빠졌다는 특징적인 또 흐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정책 변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번 주에 나올 겁니다. 자, 해서 우리 증시는 올라갈 때 잘 올라갔고 쉴 때도 잘 쉬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난주는 미증시가 대단히 강세를 보였다는 게 특징이 되겠고, 특히 지난주 금요일 미증시가 좀 올랐는데 CPI가 한번 땡겼고, 그 다음에 금요일 같은 경우는 트럼프와 시진핑의 통화가 있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뭔가 그래도 어떤 향후의 우려감보다는 그나마 좀 또 그 우려감이 조금 축소되는 어떤 그런 특징이 좀 있었죠. 그래서 반도체주와 중국주가 금요일장을 주도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호재 하나는 CPI 관련된 소식이었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와 시진핑의 통화. 자, 그게 두 개의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 미증시는 강했다,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여기 지난주 금요일 강세였던 곳을 보면 역시 우측에 보시면은 반도체 주들이 강했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강했고, 헬스케어 주가 조금 약세였다는 거 이슈도 있었지만은 그게 지난주 금요일의 특징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TSMC가 반도체 주가 다 올랐는데 TSMC만 약했던 것은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의 대만 대립 관련해서 약간 얘기가 좀 있었기 때문에 약세였다. 그 외엔 다 강세였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자, 이번 주에 일정을 보시면은 이번 주는 별다른 일정이 없어요. 한국 증시 일정을 보더라도 실적 시전 돌입했다는 거, SK하이닉스 실적이 있죠. 갤럭시 S25가 공개된다는 점, 요런 거 정도 소소하잖아요.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도 넷플릭스 실적 발표, 그리고 일본 BOJ 통화정책회의,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월요일 장이 이제 미국 증시는 휴장이 되겠는데, 트럼프 취임식 때문은 아니고 마틴 루터킹 데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걸 빼면 트럼프 취임식 외에는 진짜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아마 이번 한 주 같은 경우는 트럼프 취임식에 포커스가 온전히 다 맞춰질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너도나도 트럼프가 초청, 알고 보니 입장권만 22만 장, 그런데 추위 때문에 행사가 많이 축소되는 것 같더라고요. 첫날 행정명령 100건 발표 예상, 그러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여러가지 우려도 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 세상도 사람 사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너무 크게 우려할 거 없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 후에 100일 내 중국 방문 의사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강경 여러가지 정책들이 결국은 딜을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번 주에 취임식 이후에 행정명령 나오고 등등 하겠지만은 그동안에 예고됐던 것보다 더 센 게 나올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수 메인 섹터,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의 흐름을 놓고 보면 반도체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경쟁력이 좀 뒤처진 감이 있기 때문에 불안한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지만은, 그래도 외국인 매도가 예전보다는 못하죠. 아직도 나오긴 하지만은
큰 매도는 끝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되겠고, 반면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연속성 있게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K시텍 같은 이런 종목들도 보시면은 익절가를 깨지 않고 연속성 있게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죠. 자,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 반도체에서 시세의 연속성이 보인다는 거. 그러니까 뭐 어떤 섹터든 간에 우리가 2024년 작년 같은 흐름을 놓고 보면 연속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전 시세가 오후에도 못 가고, 심지어는 오전 시세가 뭐 1시간도 못 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올해 들어서는 시세의 연속성이 보인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트럼프 이제 정권의 피해주로 보기 때문에 이번에 이슈에 따른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는 이번 주에 과연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느냐를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2차 전지는 맷집 테스트가 되겠죠. 아직은 테슬라 밸류 체인 주만 해야 되겠지만은 이번 주 맷집 테스트를 어떻게 통과하냐에 따라서 2차 전지를 바라보는 눈길은 달라질 것이다. 자, 바이오는 사실 단기 모멘텀이 조금 단기 재료가 소멸됐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그리고 금리 모멘텀 같은 경우가 약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점을 놓고 볼 때 전체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를 놓고 보면 반도체는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2차 전지는 아직은 좀 불안한 부분이 있고, 바이오는 중립 정도로 보셔야 되는데, 요건 취임식 이후에 어떤 변화가 보일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글로벌 전체 투자 전략 같은 경우는 잘하는 걸 사자는 거예요. 자, 미국 주식 이들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렇죠? 그래서 관련된 섹터에는 이들 종목을 보는 게 맞겠고, 다만 지금 퍼밸류가 30배, 심지어는 120배를 넘어가는 종목도 많기 때문에 약간 취임식 이후의 흐름을 보고 대응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자, 한국 증시 긍정적 변수 좀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낮은 밸류에이션, 전문가들의 비관적인 전망, 삼성전자 수급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우리 긍정적인 변수 있다는 말씀을 연말에 드렸는데, 자, 그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큰손 UAE 국부펀드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왜 들어오고 있는 걸 보면 역시 가장 저가 매력이 가장 높은 시장이다, 한국 증시가. 코스닥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코스피 기준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자, 이런 부분도 있다는 점. 자, 우리 증시 투자 전략은 똑같습니다. 연기금과 같이 우량주를 매수해서 계속 가져가는 거, 아니면 한국이 잘하는 건 매매하는 것인데, 자, 연기금 전략은 심플해요. 그냥 초우량주를 사서 PR 8배에서 매수를 해서 10배에 매도한다는 거예요. 자, 그 전략 그대로 구사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걸 따라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대체 불가 섹터 종목을 공략하는 거. 뭐 조선주 흔히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중장기로 볼 때 그런 쪽 얘기가 많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역시 이슈 발생 섹터. 이슈가 없으면 주가가 안 움직이더라. 단기로는 이슈가 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 쪽에 붙는 게 맞다는 거죠. 자, 이번 주는 당장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트럼프 이제 2기가 들어서기 때문에 트럼프 수혜주, 트럼프 중립주, 트럼프 피해주로 나온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수혜주 쪽에 눈길이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런 종목들을 볼 때 우리가 감안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산도 높다. 증시 격언이죠. 이건 영원 불변에 가까워요. 우리 국내 증시가 지금 왜 올라가고 있는가? 골이 깊었으니까. 그건 종목 섹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주가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성장 모멘텀이 중요하고, 성장 모멘텀이 아무리 세더라도 밸류가 세면 또 답이 없죠. 자, 이런 부분 두 개를 챙겨야 되고, 그리고 우리 증시 수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과연 그 종목이 수급 경쟁력이 있는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수혜주로 우선 먼저 본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미국 밸류체인 또는 대체 불가 종목이 되겠는데, 조선주가 가장 수혜주로 꼽히고 있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밸류가 단기 상승폭도 크지만은 밸류가 지금 예를 들어 하나오션이 37배입니다. 꽤 있어요. 이번 주에 실적 발표도 있고, 그리고 조선주는 대체적으로 기간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되겠죠. 왜 매도가 나올까? 그래서 분명히 모멘텀은 좋지만은
밸류나 이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는 이번 주에 조금 경계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은 들고, 자, 전력 관련주가 되겠는데, 지난번 LA 화재 같은 경우도 낡은 전력망 때문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뭐 HD 현대일렉 같은 경우는 또 약간 기사가 좀 과장될 수도 있겠지만은 10년 슈퍼 잭팟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선중공이라든지 HD 현대일렉 같은 관련주를 보시면은 아까 조선주는 기관 매도가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은 동사들 같은 경우는 기관 매도세가 그렇게 많지 않고 오히려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죠. 자, 그런 부분도 함께 염두에 좀 둬야 되겠다. 재건 관련도 수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물론 지금 관련해서 가자 지구는 휴전에 들어갔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이제 트럼프 정권에 들어서게 되면 대화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는 있습니다만은 그쪽은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걸 생각하면 아마도 재건주 같은 경우는 트럼프 취임식 이후에, 사실 취임식 이후에 재건주가 이렇게 오르다 취임식 이후부터 약간 밀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왜냐면 재료의 노출이니까. 근데 가자 지구는 휴전이지만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될지 모릅니다. 자, 그런 걸 생각하면 지금 현재는 재건주와 이건 빼고요, 방산주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구간이 당분간 조금 이어질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로봇주 같은 경우도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을 기대하는데, 왜냐하면 트럼프 수혜주는 이퀄 당연히 일론 머스크 수혜주와 똑같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 낙폭 과대였다는 점, 밑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일부 종목이 이제 많이 올라왔죠. 하지만 대다수는 아직은 밑에 있어요. 그래서 스케줄 놓고 보더라도 로봇 관련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젠슨황 같은 경우도 휴머노이드 관련 로봇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거기다가 지금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인가 하는 점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그 휴머노이드 로봇의 머리에 해당되는 AI 관련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부품 쪽으로 가면 감속기나 액추에이터 관련 얘기가 가장 많다는 것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봇주는 최근에도 약발이 잘 봤죠. 네, 어떤 기사 하나만 나와도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는 2024년, 2025년이죠. 2025년 꾸준하게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중요한 건 인간형 로봇, 액추에이터, M&A 모멘텀.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사업 중에 하나인 우주 항공 같은 경우도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지난번에 이제 7차 시험 같은 경우가 실패로 끝나긴 했지만은 뭐 그 정도야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쟁자인 베조스 같은 경우도 일정 성과를 냈다. 자, 이런 측면을 놓고 보면 아마도 2025년 같은 경우는 이 우주 항공 쪽에 이슈가 가장 큰 또 테마가 될 수 있으니까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다. 자, 피해주 같은 경우는 그래요. 자동차라든지 자동차 현대차 일봉을 보면 금요일 좀 급락이 나와서 부담스럽지만은 월봉 보시면은 아직 전혀 문제가 없고, 그리고 환율이나 또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놓고 보면 이번 주에 과연 현대차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맷집을 보이는가에 따라서 얼마나 속도가 좀 빨라질 것인가. 롱텀하기는 좋은 종목인데 일봉으로 놓고 봤을 때는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이번 주에 얼마나 맷집을 보이냐가 향후 단기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다 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 자, 이전주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더 센 게 나올 게 있을까? 이번 주 역시 맷집을 보는 게 중요하다. 자, 방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뭐 트럼프 수혜주라고 했지만은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연방정부 재정 축소 그리고 휴전 분위기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피해주라 볼 수도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아무래도 현대 로템의 어떤 위치를 본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위치에서 조정을 받고 있지만은 큰 수주 모멘텀 이벤트들이 대기하고 있는 방산주들은 역시 가격 메리트가 발생하면 언제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섹터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가장 무난한 게 오히려 뭐 수혜주도 아니고 피해주도 아닌 종목들, 중립주가 좋은데 대표적인 게 엔터 아니겠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올해 들어서 2025년에 가장 큰 모멘텀이 있는 BTS가 복귀를 하니까, 자,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엔터 쪽이
중립 종목으로서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도 된다. 자, 하이버 같은 종목 편안하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주변 매크로 이슈에 전혀 영향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중립주들은 원래 이벤트가 있는, 모멘텀이 있는 중립주들은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 자, 그렇게 놓고 보면 실적주들이 가장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증시를 보는 관점입니다. 자, 여기 보면 1번 우리 증시 어제는 낮은 밸류다. 두 번째, 연기금과 같은 투자 전략이 무난하다. 세 번째, 한국의 독보적인 섹터 중장기 투자 유효하죠. 단기로는 이슈가 있는 종목. 그리고 상대적으로 낙폭이 큰 턴어라운드주로 관심 가지는 게 좋고. 6번, 수급 어그로를 끌 능력 있는 종목들이 좋다. 자, 이들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포인트들이 겹쳐 있는 그런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종목 쪽에 관심을 가진다면 좋은 성과를 가질 가능성이 높겠죠. 자, 이번 주 가장 큰 이벤트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이번 주는 특별한 아주 큰 이벤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 지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온리 트럼프의 모든 게 집중이 될 수 있는 한 주간이다. 그렇게 놓고 보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게 뭐냐면 수혜주도 있고 피해주도 있고 중립주도 있습니다. 이번 주 중요한 것은 모든 섹터와 종목을 다 열어둬야 돼요. 자, 이번 주에 트럼프 수혜주가 올라갈 것인가? 당연히 이게 1순위겠죠. 중립주는 자기 알아서 하는 거고. 근데 의외로 피해주가 갈 수도 있어요. 행정명령이 나왔는데 그동안 우리가 보던 거야. 늘 경고를 했던 거고 나왔던 얘기 똑같은 얘기를 하면 오히려 피해주가 이번 주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에이, 별거 아니네. 그래, 그것 때문에 그동안 많이 빠졌잖아. 그리고 오히려 피해주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점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수혜주가 움직일 수도 있고 피해주가 움직일 수도 있다. 물론 중간에서 어정빙빙한 중립주가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증시의 수급이 조금 그래도 많이 단단해졌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이 어느 종목이 움직이든 이상하지가 않다. 다만 시장을 이번 주에 봤을 때 어느 쪽이 움직이든 간에 시장이 정답이니까 그걸 따라가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주 초반에 예를 들어 뭐 수혜주가 잠깐 움직이다가 피해주들이 주 후반 갈수록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결국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는 모든 섹터와 종목에 다 열어두고 열린 마음으로 플렉시블한 어떤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게 가장 좋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